자, 여러분들이 경찰학을 하고자 하는 욕구, 열의가 너무 불타서 뜨거워서 안 되겠어요. 뜨거워서 옷을 벗고 수업을 합니다. 자, 우리 첫 주 수업은 제가 어쩔 수 없이 표준말을 쓰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방송부 출신이라서 애를 쓰긴 하지만, 그래도 태어난 곳이 경상도다 보니까 불쑥불쑥 여러분들하고 좀 익숙하지 않은 말투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첫 주는 수업을 조금 천천히 합니다. 근데 천천히 한다고 이야기하고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그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대단히 심하게 천천히 합니다. 첫 주는 천천히 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익숙해질 거니까 말투도 조금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첫 주니까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잘해도 우리 교재도 없는 상황이니까. 자, 우리 첫 번째가 경찰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첫 페이지는 바로 의 개념에 가는 건데, 경찰에 관한 개념이란 게 뭡니까? 이게 시대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어떤 상황, 그리고 현재 상황이 다 다르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찰에 관한 개념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특정 문화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그네들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네들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네들의 생각에 맞는 경찰 개념을 이야기할 테고,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네들 또 다른 생각들이 있겠죠. 그 또 다른 생각 때문에 똑같은 경찰이라 하더라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라는 개념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역사처럼 경찰 개념의 변천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 법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법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대륙법계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바로 영미법계입니다. 영미법계. 법 체계를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네들의 생각들이 좀 다릅니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생각이 같을까 다를까? 법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륙법계는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독일하고 프랑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미는 말 그대로 영국하고 미국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동네에 따른 구분, 지역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지역적인 구분이 아니라 이는 법 문화에 따른 차이입니다. 자, 우리 서양 문화하고 동양 문화의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그럴 때는 서양 문화, 동양 문화 이렇게 나누듯이 법을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까? 대륙법계하고 그다음 또 영미법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니까 두 가지 체계를 이렇게 나눠둔 건데, 둘의 차이는 지역적 차이가 아니라 무슨 차이다? 법 문화의 차이인 것이고, 그러면 법 문화가 왜 차이가 날까? 왜 동양 문화하고 서양 문화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서양적인 사고하고 동양적인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서양 문화하고 동양 문화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문화가 다르다는 말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 그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 사상이죠, 사상. 그 중에서 어떤 거? 법에 대한 사상이 있죠. 법에 대한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진다? 그네들의 문화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네들의 문화가 달라지니까 법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경찰에 대한 개념도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체계에 관한 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안 나오지만 사전지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도대체 이네들이 생각이 어떻게 다르길래 어떻게 다른 형태로 나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모르고 있더라고, 물어보니까. 자, 여러분들 관념 철학을 들어봤습니까? 관념 철학 들어봤습니까? 묵묵부답인 걸로 봤을 때는 들어본 적이 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경험 철학. 이게 항상 둘이가 대비되는 겁니다. 경험 철학. 이 두 가지 대비되는데, 여러분들 칸트는 들어봤습니까? 칸트는 들어봤지? 안에 칸트. 이 독일 사람이죠. 이스마일 칸트인데, 이 칸트가 관념 철학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즉 독일하고 프랑스 있죠? 독일하고 프랑스입니까? 칸트를 중심으로 한 관념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는 겁니다. 어디? 대륙법계 쪽에 관념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고, 여러분들 베이컨 있죠? 베이컨.
햄 베이컨 할 때 베이컨 말고 뭡니까?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이게 바로 경험 철학의 대표적인 주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독일하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는 관념 철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고, 이에 반해서 뭡니까? 영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경험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들이 좀 다르죠. 생각들이 좀 다른데, 그러면 관념 철학이 뭐냐, 경험 철학이 뭐냐, 이런 것들 있겠죠. 이런 것들 간단히 설명하면, 관념 뭡니까? 쉽게 하면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이네들은 모든 걸 그러니까 탐구합니다. 모든 걸 탐구해서 얘들의 본질은 뭘까? 그 얘와 얘의 공통점은 뭘까? 그렇게 생각, 모든 걸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찾아낸다, 안 된다? 공통점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공통점을 찾아내니까 뭔가로 기록을 할까, 안 할까?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살인 유형이 있겠지. 그러니까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고, 돌로 때려 죽일 수도 있고, 차로 치어 죽일 수도 있겠지. 수많은 살해 유형이 있는데 공통점을 보니까 뭡니까? 사람을 살해했다는 게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공통점을 당연히 뭘로 만들어버릴까? 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법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관념 철학들은 생각을 토대로 했습니까?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유출해내겠지? 추론해내겠지? 추론해내면 그걸 뭡니까? 법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대륙법계가 뭡니까? 성문법주의입니다. 성문법주의. 고등학교 때 배웠었죠? 대륙법계는 성문법 국가라는 걸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문법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고등학교 때 들어보지 못했던 이유가 고등학교 쌤이 잘 몰라서 못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이런 연역들, 이런 생각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을 성문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문법 국가지, 성문법 국가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뭔가의 개념들을 그러니까 추려서 올려놨게 되면 거꾸로 우리는 그런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했다 그랬을 때 사람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또 사람이냐, 그리고 또 살해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살해를 이야기하냐, 그걸 해석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 형법 배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거의 공통점을 뽑아서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련해 두죠. 뭘 마련해 뒀다고? 성문법을 마련해 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대륙법계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 영미법계 국가는 경험 철학이죠. 경험 철학이니까 생각 따위는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그동안 했던 대로 해주면 되는 게 아니냐. 사람을 돌려 때려 죽였던 그러니까 칼로 찔러 죽였던 간에 살인했던 놈들 우리 법원에서 그러니까 판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형벌을 줬으면 되는 것이지 뭘 공통점을 찾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없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대로 결국 우리가 판례가 결론을 내려줬던 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법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없다? 별도의 법은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미법계 국가가 뭐가 됩니까? 불문법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하나 응용을 하면 불문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판례법이 들어가지. 방금 내가 뭐라 했습니까? 영미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냥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해 주던 대로 그대로 해주면 된다. 그래서 판례법입니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성문의 법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성문의 법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문법원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판례법이 불문법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차 있겠지. 모든 걸 뭡니까? 관념화 시켜서 뭡니까? 성문화 시키는 사람들하고 모든 것들을 뭡니까? 그렇게 관념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뭡니까? 처리해 주는 거 있겠지. 그래서 이쪽은 현실주의가 발달하고 이쪽에는 뭡니까? 실증주의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게 돼서 그게 바로 뭡니까? 성문법과 뭡니까? 불문법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런 것들도 뭡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 익혀두는 겁니다. 이걸 왜 설명하느냐? 잘못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아서 이야기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다? 이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 국가의 차이는 뭐다? 이거는 사상의 차이에 따른 법문화 차이 때문에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 국가를 구별한다더라.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자, 지금부터는 시험에 나온 걸 합시다. 자, 우리 대륙법계는 경찰 개념이 우리 통치권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 중심으로. 이에 반해서 우리 영미법계 했죠. 영미법계는 했습니까? 경찰의 개념이 자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론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통치권 중심 대 자치권 중심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뭐 이런 문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시험장에 들어가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극도로 긴장해버리면 대륙법계가 통치권이든가 자치권이든가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잘 안 헷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 처음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건데 결론만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줍니다. 이유는 간단히 하나입니다. 얘는 국가 형성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국가 형성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치권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영미법계 국가는 영미도 국가죠. 국가는 하지만 국가 형성이 좀 늦어졌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국가 형성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통치권과 자치권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형성이 뭐 때문에 통치권의 단어가 나오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국가 형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러니까 사회계약입니다. 사회계약. 사회계약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경찰학에서 간부 시험에 문제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뭐 장작 크루스라든지 토마스 홉스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존 노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게 헌법에서 나올 겁니다. 헌법에서 나올 건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두면 됩니다. 사회계약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은 뭡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계약이죠. 그래서 내가 집을 넘겨주고 그 사람부터 나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집을 팔고 사는 게 넘겨주고 넘겨받고 주고받는 게 있지 이게 바로 계약인 겁니다. 근데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하고 있죠. 국민하고 국가 있죠. 국가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걸 만들면서 국민하고 국가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이라는 건 항상 뭡니까? 주고받는 게 있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국가로부터 뭘 받습니까? 국가로부터는 국가가 형성되기 전 상태를 우리는 자연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연상태. 국가 형성되기 전인 자연상태였겠지. 자연상태는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뺏어버리겠지. 뺏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을 거를 또는 내 집을 또는 내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춰놨다고. 갖춰놓은데 나보다 힘센 놈이 와서 그냥 뺏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 국가 형성되기 전인 자연 상태에서는 내 스스로가 나의 생명, 나의 신체, 나의 재산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 불러 모으죠. 야, 모여라. 모여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 국가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국가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한테 일단 뭘 주자? 돈을 좀 주고 세금을 좀 주고 그다음 또 뭡니까? 국가한테 우리를 어느 정도 지시 통제할 수 있는 통치권을 좀 주자.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고 돈도 좀 주고 대신에 국가는 우리한테 뭘 해줘야 된다? 우리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바로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사회계약이 되는 거예요. 사회계약. 그래서 국가 형성이 대륙밖에 먼저 있었거든. 국가 형성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습니까? 당연히 뭡니까? 통치권을 국민들이 누구한테? 국가한테 줄 수밖에 없겠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형성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치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영민도 있지. 영민은 국가 형성이 조금 늦어졌다고. 국가 형성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국가라는 게 없다고. 국가가 없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걸 지킬 수밖에 없겠죠.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통치권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뭘 중심으로? 자치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경찰의 개념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통치권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지시 통제하는 거지. 지시 통제하는 건데 그걸 뭘 수단으로 통해서 뭡니까? 통치를 할 것이냐. 그게 바로 뭡니까? 경찰이지, 경찰. 통치권이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국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뭡니까? 경찰권을 활용하는 게 바로 뭡니까? 통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통치권이 무엇이냐? 통치권이 서로 뭡니까? 사회계약을 통해서 뭡니까? 국가한테 통치권을 주기는 줬는데 그 통치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경찰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이겠죠. 그래서 얘는 경찰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죠. 무엇인가?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통치권이 무엇인가 이 말이겠죠. 그리고 도대체 통치를 하기 위해서 경찰권을 어디까지 발동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습니까? 발동 범위 있죠. 발동 범위. 같은 말입니다. 통치권의 발동 범위 또는 뭡니까? 경찰권의 발동 범위. 통치를 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수단을 쓰는데 어디까지 통치권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어디까지 경찰을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중심으로 뭡니까? 발달되어 온 게 바로 뭡니까? 우리 대륙법계 경찰의 개념이다.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네들 있겠죠? 이네들은 시민들을 어떻게 봅니까? 시민들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거지. 통치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통치의 대상이니까 뭡니까? 지시하고 통제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은 통제와 지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시 대상.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국가하고 국민들의 관계는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있죠? 관계는 대립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립관계. 즉 다시 말해서 애들은 둘의 관계입니까? 이거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 통치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지시 통제는 많이 늘어나겠지. 지시 통제가 많이 늘어나면 국민들의 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뭡니까? 국민들의 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통치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둘 간의 관계는 대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커지죠.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기본적으로 우리 통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찰의 개념을 발전시킨 대륙법계 이야기다. 그렇게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발달이 되어 왔느냐. 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시 통제를 많이 받는 걸 좋아합니까? 지시 통제를 덜 받는 걸 좋아합니까? 당연히 지시 통제를 덜 받는 걸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나의 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통치권은 그러니까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통치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경찰권은 점점점 우리 대륙법견 했습니까? 확대되는 형태가 아니라 축소되는 형태로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축소된 형태로 발달된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대륙법계 전체적인 흐름이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의 시발점은 딱 하나입니다. 시작점은 바로 뭐다? 국가 형성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치권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통치의 수단으로서 경찰을 활용했기 때문에 통치권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경찰의 개념이 쭉 이렇게 이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대륙법계 국가와 관련된 거다. 그렇게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국가 형성이 조금 늦었던 우리 영미법계 국가였겠죠. 얘들 어떻습니까? 국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통치권의 개념이 있을 수 없고 스스로가 모든 걸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라는 개념이 있죠. 자치라는 개념을 통해서 경찰의 개념이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럼 우리가 자치권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얘는 경찰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즉 우리 경찰이 자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모든 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경찰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될까,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까, 이런 기능적인 측면이 있겠죠. 기능적인 측면에서 발달해온 게 바로 뭡니까? 자치권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계 개념이다. 그런 형태로 좀 확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 기억하고, 그러면 스스로 자치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민을 어떻게 보냐면, 시민은 우리 자치잖아. 자치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서비스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대상이고 또 뭡니까? 서비스 대상이죠. 서비스 대상이 된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권하고 그 권력의 상대방이 되는 시민들의 관계는 서로입니까? 보호하고 서비스하는 관계는, 둘의 관계는 협력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 관계. 그래서 둘의 관계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가 되는 것이고, 경찰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민에 대한 보호하고 서비스는 커지겠지. 보호 서비스가 커지니까 시민들의 권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 덩달아 커지지. 덩달아 커지니까 얘는 반비례 관계 아니라 정비례 관계죠. 정비례 관계. 비례 관계나 정비례 관계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의 반대말이 좀 정이지. 그러니까 정비례, 반비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 그러기도 하고 정비례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비례 그러면 아는데 정비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원래 반대말이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반비례, 정비례죠. 그러니까 얘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시민들을 보호하고 서비스하는 건 점점점 늘어나는 형태로 그러니까 얘는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까? 경찰권의 개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어떻게 한다? 점점점 확장되는 형태겠죠. 확장되는 형태로 발달되어 온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영미법계 국가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 대륙법계, 그 다음에 영미법계 국가 있죠? 국가인데 이것 뭡니까? 사실은 어떤 그네들의 사상에 따른 생각의 차이 있겠지? 그리고 또 국가 형성이 먼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쯤만 생각해두면 아무리 긴장된 상태라 하더라도 자치권, 통치권 헷갈리지 않고 축소되는 형태인지 또는 뭡니까? 이게 확장되는 형태인지 이걸 헷갈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이니까 한 번만 설명합니다. 얘는 국가 형성이 먼저 이루어졌지? 국가 형성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뭘 해야 된다? 계약을 해야 되겠지? 그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한테 통치권을 줬는 겁니다. 통치권을 줬고, 그 통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권력을 썼다? 경찰권을 쓰게 됐기 때문에 도대체 통치권의 발동 범위는 얼마일까? 또는 경찰권의 발동 범위는 얼마일까? 도대체 통치권이라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경찰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해서 경찰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하니까 발달되어 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통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러니까 통제의 대상, 통치의 대상이니까 통제의 대상이고 지시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치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까 둘 간의 관계는 뭡니까? 반비례 관계가 되는 것이고, 점점점 그러니까 통치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는 커져야 되겠지. 커져야 되니까 경찰권은 축소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발전되어 왔다더라. 이게 그러니까 대륙법계 국가 이야기다. 그렇게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영미법국이겠죠. 영미법국가는 국가 형성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통치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고 자치라는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자치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될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랬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중심으로 합니까? 경찰의 개념이 발달된 게 바로 영미법계 국가다. 그렇게 확인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치를 통해서입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민을 보호하고 서비스하는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둘 간의 관계는 뭡니까?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경찰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뭡니까? 시민의 권리도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둘 간의 관계는 정비례 관계가 되는 것이고, 시민의 권리는 커지는 쪽으로 모든 게 발달된다 그랬죠. 시민의 권리가 커지는과 동시에는 경찰권도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경찰권이 확대된 형태로 발전되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영미법계 국가 얘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흐름들이 있겠죠. 생각 흐름들을 한 번만 따라가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인이 돼버립니다. 각인이 되면 다시는 볼 필요 있다 없다? 다시는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 6페이지 있죠. 6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대륙법계는 통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발달되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영미법계는 자치권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륙법계는 도대체 통치권을 어디까지 발동할 수 있을 것인가, 즉 경찰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 통치권의 대상이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은 통제와 지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둘은 무슨 관계다?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는 반비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점점점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는 게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되기 때문에 경찰권은 점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대륙법계 국가 이야기다. 그 정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했다는 거죠. 이것도 봅시다. 이미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죠. 우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게 최초의 법령이 바로 뭡니까? 우리 제와 형벌법전이 있죠. 프랑스 제와 형벌법전이 있긴 한데, 이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대륙법계 국가는 생각을 한다 그러지.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경찰들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았겠지. 범인을 잡은 그 다음 일은 뭡니까? 그 다음 일은 검사한테 보내가지고 검사가 뭡니까? 기소를 하는 것이고,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합니까? 그 다음 일은 판사가 이게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죄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형을 어느 정도 할지를 결정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륙법계 국가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경찰은 결국 검사한테 가야 되고, 검사는 결국 뭡니까? 사법부인 판사한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수사라는 경찰들은 굳이 행정부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굳이 행정부에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들은 떼버립니다. 떼버려서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하고 아예 분리를 해버리고,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애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법경찰이 있죠. 사법경찰은 소속이 어디다? 소속이 바로 사법부 소속이었습니다. 사법부 소속.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비교경찰론 있겠죠. 비교경찰론에 일본에 보면 뭡니까? 사법성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애초에 걔들도 뭡니까? 대륙법계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습니까? 행정경찰, 사법경찰하고 구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대륙법계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시켜서 확인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미법국가지, 영미법국가는 그냥 보호하고 서비스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뭡니까? 둘을 나눌 필요가 있다 없다? 나눌 필요 없기 때문에 둘을 뭡니까?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대륙법계 국가가 맞습니다. 대륙법계 국가가 맞지만 요 부분에 있어서만큼 어떻습니까? 영미법계 국가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 현재 어떻습니까? 사법경찰이 됐든 행정경찰이 됐든 둘 다 뭡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경찰청 소속이니까 행정부 소속이지? 행정부 소속이니까 우리는 현재 사법경찰하고 행정경찰을 구별하지 않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구별하자고 할까 안 할까? 계속 교수들은 구별하자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수사권이 독립됐지. 수사권이 독립됐는데 행정부 안에 수사권을 줘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걸 독립을 시키자. 그런 이야기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고 물론 경찰 입장에서 안 놀라고 그랬지. 안 놀라고 그러니까 계속 잡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교수들이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 있게 되는 겁니다. 관심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물을 수 있다 없다?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들 앞으로 얼마든지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어떤 속성에 따라서입니까? 우리 사법경찰은 행정부에 있을 것이 아니랍니까? 행정부에서 독립된 거. 사법부 밑으로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 뭐 행정부부터는 독립이 돼야 합니까? 수사의 어떤 진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현재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대륙법계 국가는 어떻습니까? 재와 형벌법전 이후로 어떻습니까? 사법경찰하고 행정경찰을 구별하는 입장이라면 우리 영미법계 국가는 그걸 구별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것만 좀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발동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보니까 법 체계에 따른 있죠. 법 체계에 따른 경찰 개념의 변천이다. 그렇게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는 대륙법계 국가죠. 대륙법계 국가니까 우리 대륙법계 국가입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죠? 옛날부터 지금까지를 간단히 정리를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고대입니다. 고대. 자, 지금도입니까? 지금도 우리 입법, 사법, 행정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고대 있죠? 고대 그러면 그리스, 로마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뭡니까? 이게 구별이 됐을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굳이 찾자 그러면 로마의 네로 황제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당시에 어떻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걸 뭡니까? 황제가 다 지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도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행정에서 뭡니까? 경찰의 개념은 분화될 일이 있다 없다? 분화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다? 미분화입니다. 미분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경찰의 개념이죠. 경찰의 개념인데 행정의 개념에서부터입니까? 경찰의 개념이 분화되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입니까? 고대 시대다. 그렇게 확인을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얘들은 국가의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모든 일이 통치가 되는 것이고 국가의 모든 일이 통치고 그 통치가 바로입니까? 경찰이 되는 거죠. 경찰이 되기 때문에 일체의 정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일체의 정치가 바로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일체의 정치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뭡니까? 모든 내용들이 헌법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헌법은 기본것만 배우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실제로 헌법에는 뭡니까? 입법부에 관한 거, 사법부에 관한 거, 행정부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정치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이게 바로 그 헌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디 다 이 고대에 들어있는 거죠. 뭐 폴리티아다, 폴리테이아다 그런 단어 틀리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폴리테이아고 라틴어로는 폴리테아입니다. 폴리테아인데 그런 거 틀리게 안 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얘들은 어떻습니까?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퉁쳐서 전부 다 뭡니까? 통치권 전부 다가 바로 경찰권이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입니까? 이 고대 시대다. 그렇게 확인을 조금 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히 우리 중세로 갑시다. 중세. 중세로 가서 첫 번째죠. 필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필기. 네, 책 장사 같아서 책 이야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필기하지 않습니다. 필기를 하는 순간 뭡니까? 어떤 느낌이 든다? 필기 많이 해봤죠? 집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필기를 하긴 했는데 뭔 소린지 내가 필기했는데도 뭔 소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필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칠판만 보면 됩니다. 칠판 보고 열심히 설명 들으면 됩니다. 열심히 설명 듣고 필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정필기하고 싶은 사람은 동영상 강의가 내일 올라가지? 그럼 그 부분 딱, 그러니까 스톱 시켜놓고, 그러니까 쪽쪽쪽 적으면 되잖아. 근데 들으면서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적는 것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필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게 바로 필기노트예요, 필기노트. 그래서 필기노트를 사라 마라 이런 소리 하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는 때려 죽여도 필기 안 하고는 안 된다 싶은 사람들은 필기노트 삽니다. 필기노트 사면 모든 필기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필기가 들어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확인 정도 하면 되는 것이고 수업 시간에는 제발 필기한다고 고개 숙이지 말고 내가 조금 부끄러운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나만 봐. 알겠지? 나만 보고 칠판만 계속 봅니다. 칠판 보면서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따라가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복습할 때 있겠지? 복습할 때 수업 시간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복습할 때 그 생각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읽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막 필기한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한 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 필기도 엉망입니다. 엉망.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필기노트 하나 사서니까 그가 정리한다 생각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자꾸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한 게 고개 들어라. 고개 들어서 날 봐라 이렇게 합니다. 날 봐라. 그러니까 제발 필기하지 않습니다. 필기하지 않고 앞에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고대는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 자체가 뭡니까? 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행정으로부터 뭡니까? 경찰의 개념이 분화될 일은 있다, 없다? 분화될 일은 없다. 그래서 모든 걸 뭉뚱그려서 뭘로 본다? 통치로 보는 것이고, 모든 걸 뭉뚱그려서 뭘로 본다? 이걸 가지고 경찰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썼다 하더라도 모든 게 포괄됐다. 그런 개념을 쓰면 전부 다 뭡니까?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중세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 일단 프랑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독일 이야기도 간단히 좀 해야 되겠죠. 프랑스에는 우리 11세기입니다. 11세기에 프레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프레보라는 제도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간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주가, 왕이 모든 동네를 다 통치를 할 수 없겠지. 통치를 할 수 없으니까 동네마다 힘 좀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토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동네마다 좀 힘 좀 쓰는 사람 있겠지. 그 사람한테 권력을 나눠줄까 안 나눠줄까? 그 사람한테 권력을 나눠줍니다. 그 사람한테 권력을 나눠주는 첫 번째가 뭐랍니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겁니다. 즉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달리 말하면 경찰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유지 같은 사람들 있겠지. 지역의 권력자한테 경찰의 기능을 줍니다. 경찰의 기능. 근데 경찰은 결국은 그 범인을 잡아서 아까 어떻게 한다? 결국은 법원에서 판사가 형벌을 줘야 되겠지? 형벌을 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뭐 역할까지? 수사도 하고 쉽게 말하면 재판까지 하는 거겠지. 우리 원님 재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역할까지를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 뭐라 불렀다? 11세기 프랑스에서는 뿌레보라고 불렀다더라. 그렇게 좀 기억해 놓고, 얘는 그야말로 지역의 권력자지. 지역의 권력자니까 누가 임명을 해야 될까? 당연히 왕이 임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왕이 임명합니다. 임명하는 그런 형태를 가는 게 바랍니까? 11세기 프랑스에 뭐가 된다? 뿌레보가 된다더라. 그렇게 확인하시고, 이거 이미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왔었죠?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기능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뭐까지 법원의 역할까지 담당했는 게 바랍니까? 일종의 관직 이름입니다. 관직 이름이 뭐가 된다? 뿌레보가 된다더라. 그렇게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두 번째 14세기 경찰권 이론이죠. 이때는 여러분들 자구행위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구행위. 자, 우리 국가를 만들었을 때입니까? 나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했을 때는 국가가 나서니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를 만들게 해도 초기에 국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겠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입니까? 내가 가서 모든 걸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국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구행위가 굉장히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구행위가 만연됐다 그러면 국가의 질서가 있을까 없을까? 국가의 질서가 굉장히 없어지는 거죠. 국가가 무질서한 상태입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 바로 국왕, 군주가 하게 되는 겁니다. 군주가 어지럽혀진 질서 있겠지? 어지럽혀진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입니까? 권한을 줘야 되겠지? 권한을 주면서입니까? 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경찰권을 활용해서입니까? 그 자구행위를 통해서 어지럽혀진 질서를 바로 잡도록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입니까? 우리 경찰권 이론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면, 애초에는 우리입니까? 거창에 좀 이야기합니다. 거창에 이야기 때문에 국가 목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즉 통치라는 게 뭡니까?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다. 즉 달리 말해서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국가의 목적이 뭡니까? 국가의 목적이 아까 사회계약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국가의 목적은 뭡니까?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게 뭡니까? 국가의 목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경찰의 개념을 좀 거창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통치의 개념, 경찰의 개념은 국가의 목적, 즉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뭡니까? 거창하게 이야기하다가 실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짜잘한 질서유지 있지. 공동체 질서유지한 게 사실은 이게 경찰이구나. 그렇게 해서 개념이 조금 변천됩니다. 좀 거창한 이야기에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바뀌겠지? 바뀌기 때문에 이때 공동체 질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경과문 시험에 거꾸로 나왔지. 그러니까 공동체 질서를 의미했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국가의 목적, 국가의 작용의 의미로 바뀌었다더래. 거꾸로 설명하고 있으면 그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거창하잖아. 뭘 하든 처음에는 좀 거창하게 부풍하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좀 구체화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좀 구체화된 개념이다. 그렇습니까? 경찰의 목적이 국가의 목적이고 곧 국가 작용인데 이렇게 했던 게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게 경찰 이렇게 조금 바뀌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14세기 프랑스에서 이야기하는 뭐가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경찰권 이론과 관계된 거다. 그렇게 확인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유럽으로 전파되겠죠. 전 유럽으로 전파됩니다. 전파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누굽니까? 독일이죠.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도 그대로입니까? 경찰권 이론을 받아들여서 모든 그 활동들, 심지어 독일은 사법적 영역까지 경찰들이 전부 다 관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독일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우리 제국경찰법입니다. 제국경찰법은 이것도 중량과 시험 많이 나온 거죠. 교회행정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행정은 제외된다, 포함된다. 교회행정은 제외되지. 제외되는 일체의 국가행정을 이야기하죠. 자, 교회행정을 왜 제외했는지만 기억해두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세시대죠. 중세시대. 중세시대는 우리 왕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지만 그 왕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 특히 교황 같은 사람 느꼈지. 왕이 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교황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전 시절이기 때문에 교황의 권한은 그야말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권력이 되는 거죠. 그런 권력이 되기 때문에 통치를 하기 위해서 군주가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찰권을 들고 교황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교황 앞으로 갈 수가 없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권이 국가에 관한 일체 행정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교회 행정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교회 행정 건드리면 교황한테 작살납니다. 그 당시에는 교황이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종교적인 어떤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동원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 행정은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외시켰다더라.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중세시대 프랑스하고 독일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되고, 중세 우리 말기부터 좀 많이 변합니다. 그 당시부터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대항해 시대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를 가면서 개척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식민지의 물자들을 빼앗아 오는 거지. 식민지의 물자들을 빼앗아 오다 보니까 상공업이 발달해서 상인들이 부가 축적됩니다. 부가 축적되는데 상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어떤 신세계를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 그래서 누구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그 당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쉽게 말해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국왕이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공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축적하기 때문에 국왕한테 돈을 좀 줍니다. 돈을 좀 주면서 어떻게 한다? 나의 좀 신변을 좀 보호해달라. 그래서 군대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신대륙을 발견한 대항해 시대는 항상 군대가 개입되지, 군대가 같이 상인들이 국왕한테 가서 좌리고 돈을 좀 주면 군대를 내줍니다. 군대를 내주면 그 군대가 같이 했습니까? 신대륙을 발견하러 가는 겁니다. 그처럼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국가는 점점점 커질까 작아질까? 국가는 점점점 커집니다. 누구든지 돈이 있으면 역할들이 많이 드러나겠던 것처럼 상공업이 발달함을 통해서 그 상인들로부터 돈을 많이 받다 보고 또 하는 역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는 점점점 커지다 보고, 국가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절대화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군주 국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우리 경찰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경찰 국가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 17세기 이후죠. 경찰국가 자료도 넘길 필요 없어. 자료도 이따 같이 볼 겁니다. 필요하면 같이 볼 거니까 그냥 듣고 있으면 됩니다. 듣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국가 시대인데 얘는 역할들이 커지지. 역할들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 나눠야 될까 안 나눠야 될까? 옛날엔 그냥 두루뭉술하게 전체 국가 일반 행정에 대해서 다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조금 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우리 고대 있지,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개념이 미분화되는 시대입니다. 미분화되는 시대인데 언제부터? 경찰 국가가 되면서부터 개념이 뭐가 된다? 분화되기 시작한다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좀 떼내야 되겠지? 떼내야 되니까 국가 간의 문제는 외교를 일단 떼내버립니다. 그건 좀 특수한 문제니까 외교 좀 떼내버리고, 그 다음 때 군대도 점점점 커지겠지? 커지다 보니까 군사에 관한 영역도 있고 좀 복잡한 영역도 있으니까 이것도 떼버립니다. 그래서 군사에 관한 영역도 떼버리고, 그 다음 재판하는 것도 좀 별다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사법 영역도 떼버립니다. 떼버리고, 그 다음 또
국가의 재정이 커지지. 재정이 커지다 보니까 돈을 관리하는 영역도 좀 특수한 영역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떼버립니다. 재정이 가는 영역 떼버리죠. 이걸 제외해버립니다. 제외하고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내무행정이지. 내무행정. 내무행정인데 문제는 여기서 전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반. 그래서 이것저것 떼주지, 이것저것 떼주고 남는 내무행정, 이걸 가지고 우리 뭐라 합니까? 경찰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전반이지, 전반. 비록 내무행정으로 좀 줄어들긴 했죠. 줄어들긴 했지만 전반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얘는 소극적인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뭐까지? 적극적인 공공복리까지도 할 수 있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찰 국가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런 정도고. 또 하나 우리 이 당시에 경찰 국가 시대를 평가하자 그러면 양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양은 줄었지. 얘도 떼주고 얘도 떼주고 옛날에 같이 있었잖아. 한 덩어리 같이 있다가 얘도 떼주고 쟤도 떼주고 이것저것 다 떼주다 보니까 양은 줄었지. 그래서 양적으로는 축소했다 이렇게 하죠. 근데 경찰력을 뭡니까? 이것저것 옛날에 많은 일을 하다가 이것저것 일을 좀 떼주고 하나 일에 내부행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퀄리티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양적으로는 축소됐지만 질적으로는 강화됐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절대 군주 국가를 전제로 하는 뭡니까? 경찰 국가 시대의 이야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로 뭡니까? 우리 법치주의지. 법치 국가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는 절대 군주 국가입니다. 절대 군주 국가의 우리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마 루이 14세 같은 사람이죠. 루이 14세가 거창한 말을 한번 했죠. 짐이 곧 국가요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뭡니까?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처리해버렸지. 그럼 국민들이 피곤할까 피곤하지 않을까? 피곤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조금 더 똑똑해집니다. 어떻게 똑똑해질까? 원래 통치권이라는 게 우리가 준 건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면서 통치권을 줬는데 왜 우리는 통치권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까? 원래 우리의 권리를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똑똑해지니까 그러니까 계몽주의라 이야기합니다. 계몽주의. 그러면서 아까 우리 국가 형성 전의 단계를 우리 자연 상태로 했지.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되찾고 싶다. 그래서 자연법적 권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법적 자유, 자연법적 권리 이렇게 합니다. 자연법적 자유를 내가 다시 찾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니네들 원래 우리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너한테 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계몽주의가 아닙니까? 시작이 된 것이고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되찾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를 통제하라 통제하지 말라 가능하면 나를 통제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니네들은 뭐만 하면 된다? 우리 질서가 유지되고 있지 못할 때 그때 그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만 하라고 그러니까 경찰의 개념을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축소돼버리죠. 축소돼버려서 뭐는 하지 못한다? 요건 하지 말고 요건 하지 말고 뭐만 해라?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 하라. 유지만 하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요것도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죠?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뭘 해버립니까? 법으로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법제화를 해버립니다. 법제화. 법제화를 해버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내용이죠. 이것도 순서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첫 번째 바로 그러니까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이죠. 일반 난트법. 일반 난트법 한마디로 말하니까 절박한 위험이라는 단어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박한 위험이죠.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경찰권을 발동해라.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법제화의 시초가 됐다더라.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재화행벌법전이죠. 법전 얘도 마찬가지입니까? 법치국가 시대의 법제화의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찰입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은 소극적인 질서 유지가 된다. 그거를 이야기했지만 플러스 알파 하나가 있죠. 그 시험 문제 늘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행정경찰 있죠.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 있죠. 사법경찰. 요거를 최초로 구별한 법령이 뭐다? 법령이 바로 재화형벌법전. 늘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죠.
크로이츠베르 판결은 할 말 많죠? 할 말 많기 때문에 이따 시간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어쨌든 크로이츠베르 판결도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앞선 이 그 소극적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 개념을 좀 축소시킨 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경찰권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다. 그렇게 판명한 게 바로 뭡니까? 우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네 번째는 다시 프랑스로 가죠. 프랑스 가서 지방자치법입니다. 얘도 기본적으로 소극적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경찰권을 발송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위생 상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죠. 그래서 어떤 위생 상태 관리가 안 됐습니까? 국민들이 다 죽고 없어지면 결국 국가는 유지될 수 있을까 없을까? 국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통치권자들이 경찰력을 이용했습니까?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겠지? 그 보호 중에는 뭐가 된다? 위생관리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사무가 그러니까 얘는 포함이 되죠. 위생사무. 요즘 시대는 우리 코로나가 문제가 되겠지만 중세 시대는 됐습니까? 유럽에서는 흑사병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위생 관리가 똑바로 되지 못하면 대규모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를 알고 있거든. 알고 있기 때문에 통치권자들이 경찰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위생 관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위생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생사무가 되야 된다, 포함된다는 걸 좀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니까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것이고, 다섯 번째 독일의 경찰행정법이죠. 경찰행정법. 행정법 얘는 어떻습니까? 경찰권을 행사하는 게 재량이긴 하지만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행사하라 했습니까? 합력재량의 표현을 씁니다. 합력재량. 소극적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경찰권을 발동할지 말지는 재량이긴 하지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합리적인 재량 행사라, 이런 취지의 문장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법제와 관련된 순서다. 뭐 그렇게 해서 뭐 두 문자 따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꾸 보다 보면 이 순서는 기억할 수 있겠죠?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우리 현대로 오죠. 현대는 딱 하나입니다. 비경찰합니다. 비경찰화. 비경찰은 한마디로 말했습니까? 우리 2차 세계대전 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 국가들 있겠죠? 대표적인 게 독일하고 봅니까? 일본이 되는 겁니다. 패전 국가들이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가만히 보니까 경찰력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찰들이 오만 일들을 다 하다 보니까 권력이 커지겠지? 권력이 커지다 보니까 심지어 뭐까지 일으켰다? 전쟁까지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력의 힘을 좀 빼야 되겠지? 빼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 다 떼냅니다. 떼냈습니까? 다른 행정기관한테 다 넘겨줘 버리지. 넘겨줘 버리고 꼭 필요한 사무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비경찰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 나온 개념이 바로 뭡니까? 이때 나온 개념이 바로 보안경찰하고, 이따 정리할 겁니다. 협의행정경찰이 나오는 겁니다. 요 둘은 어떤 시대 때? 요 둘은 뭡니까? 바로 비경찰할 때입니까? 꼭 필요한 역할들만 경찰이 수행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 넘겨라? 행정기관으로 넘겨라. 그래서 보안경찰 사무를 제외하고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전부 다 다른 국가기관으로 이관시키는 게 바로 뭡니까? 비경찰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바로 뭐가 되는가? 요게 현대에 오는 우리 비경찰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 개념은 언제 나왔다? 비경찰화 시대부터 나온 것이지 그 앞선 시대에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건데, 그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현대에 관련된 거죠. 이런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대륙법계 국가의 고대부터입니까? 현대까지 쭉 흐름이 이어져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정리를 조금 해두고, 그 다음 필요한 살들입니까? 하나씩 둘씩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 있지? 공부했던 거를 교과서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필요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합니다. 잠시 쉽니다.